XQ-58 발키리, 외과적 정밀함과 무자비함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방법. 전투 드론은 많지만 XQ-58 발키리는 다릅니다. 이 드론은 날렵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킬러로 처음부터 외과적 정밀함으로 목표를 타격하고 어떤 변수도 남기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장의 포식자입니다. 단순히 폭탄을 투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을 능가하고 기만하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망설임도 자비도 없습니다. 발키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기계의 핵심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두뇌,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학습하고 적응하며 예측합니다. 발키리는 실시간 환경 스캔을 통해 위협을 평가하고 약점을 식별하며 다른 자산들과 협력합니다. 사실상 이 기계는 결코 잠들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며 목표를 의심하지 않는 자율적인 전장 지휘관이 됩니다. 이 인공지능은 반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통신이 방해를 받거나 GPS가 차단되더라도 발키리는 내장된 논리와 저장된 매개 변수를 이용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력입니다. 이전에는 끊기지 않는 연결에 의존하는 것이 곧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전투기 편대 앞에서 드론 무리가 날아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중 하나인 발키리가 레이더에 포착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감지합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신호를 추적하고 시각 및 열 데이터를 확인한 뒤 몇 초 만에 정밀유도 미사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조종사에게는 단순히 목표 무력화라는 알림만 전달됩니다. 발키리는 감시에서 교전까지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 표적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이러한 시간 단축, 즉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대응이 바로 발키리의 치명적인 우위입니다. 인간 조종사나 적의 방어 체계가 상황을 인지할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한때 여유였던 그들의 반응 시간은 이제 패배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발키리는 단일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키리는 하늘 위의 카멜레온처럼 전략적 필요에 따라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다른 항공기를 위해 장거리 무기를 유도하거나 직접 타격을 가하거나 심지어 적 방어망을 유인해 그 위치를 드러나게 하는 등 발키리는 어떤 작전에도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적 방공망 제압, C압, 임무에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며 앞서 나라가 레이더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흡수하거나 제거합니다. 전자전에서는 전체 타격 부대의 디지털 흔적을 감출 수 있습니다. 정찰 임무에서는 유령처럼 은밀하고 빠르며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지로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지휘관에게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빠른 하늘의 눈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보호하려고 만든 것을 우리는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로 바꿉니다. 발키리는 폭격기만큼의 탑재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발키리가 탑재한 무기는 모두 정밀하게 사용됩니다.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포인트를 통해 최대 100파운드의 유도탄, 스마트 폭탄,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견고하거나 이동식 표적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운동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독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투하 방식이죠. 발키리는 첨단 표적 센서, GPS에 의존하지 않는 유도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궤적 보정 기능을 활용해 탄약을 정확히 목표 지점에 투하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격은 계산되고 정밀하게 다듬어지며 수학적 정확성으로 실행됩니다. 상대의 오차 범위가 곧 우리의 정확한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발키리는 공중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러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족의 일부입니다. 로열 윙맨 역할을 할 때는 F-20이나 F-35 같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조종사의 의지를 확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앞서 정찰을 하거나 유인 전투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 진지에 동시다발적인 협공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락을 흡수하거나 미끼를 배치하거나 자체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 적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는 안전지대를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발키리가 앞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층적 팀워크 덕분에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발키리와 통제하거나 협력할 수 있어 자율적이고 정밀한 전투기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이루어 적을 압도하는 전력 증폭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적이 우리 조종사를 노리려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마하 0.85에 가까운 주름속 속도로 비행하는 발키리는 대부분의 기존 요격기를 따돌릴 만큼 빠르고 치열한 전장 환경을 유연하게 돌파할 만큼 민첩합니다. 이 기체는 좁은 단면, 레이더 흡수 코팅, 내부 무장창을 적용해 레이더 신호를 최소화하고 추적이 어렵게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고도 작전 능력과 전자전 대응 장비까지 더해지면 발키리는 단순히 탐지를 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발키리를 찾아내보라고 도전하는 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전투기들이 활주로와 물류 지원이 필요한 것과 달리 발키리는 로켓 보조 이륙 장치를 이용해 외딴 비행장이나 심지어 도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낙하산이나 모듈형 그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별도의 인프라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발키리는 원정군이나 신속 배치 상황에 이상적입니다. 임시기지에서 작전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하며 강력하게 타격하고 적군이 대응하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동성 앞에서 그들의 고정 방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자비 없이라는 말은 마케팅을 위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입니다. 발키리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임무의 의문을 품지도 않습니다. 발사되면 방공 거점을 파괴하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암살하든 적 전투기를 유인해 위치를 드러나게 하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합니다. 기계와 같은 결의로 싸웁니다. 그리고 군집과 함께 작전할 때는 수학적 효율성으로 공격을 조율해 어떤 위협도 놓치지 않고 어떤 기회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밀리초 단위의 시간이 중요해지고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더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미래에서 발키리는 AI의 정밀함과 무자비함을 전장에 가져옵니다. 그들의 최후의 저항은 단지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이었을 뿐입니다. 각 발키리는 비용 효율적으로 제작됩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지만 기존의 유인 전투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고위험 환경에서도 이 기체를 더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성 개념 덕분에 발키리는 전장에 수많은 유능한 드론을 투입할 수 있으며 적의 주의를 끌고 공격을 흡수하며 조종사를 잃는 전략적 부담 없이 적진 깊숙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키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발키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모전 전략은 우리에게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발키리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조종사 중심의 전쟁에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남중국해, 동유럽, 중동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발키리는 미군이 위험을 줄이고 정밀도를 높인 채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유인 전투기 편대를 대규모로 운용하는 대신 미래의 제공권은 발키리 함대가 스텔스 폭격기, 위성, 사이버 부대와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트워크화된 킬체인에서 발키리는 날카롭고 조용하며 언제나 준비된 칼날과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독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다층 방어망은 우리에게 해부할 층에 불과했습니다. XQ-58 발키리는 전투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에 도전합니다. 조종사는 태우지 않지만 조종사처럼 사고합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지만 활주로를 사용하는 전투기만큼 치명적으로 비행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전투기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모든 결정이 효율성, 정밀성, 그리고 임무 완수를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키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속도, 정보, 자동화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이며 기계가 인간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확신은 우리의 현재의 이점이 되었습니다. 발키리의 진정한 힘은 망설임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 결정은 즉각적입니다. 그 움직임은 정확합니다. 공격하기 전까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격하면 조용하고 빠르며 결정적으로 외과적 정밀함으로 타격합니다. 이것은 기계가 치명적인 자율성으로 전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쟁 시대의 전조입니다. 그 미래에서 XQ-58 발키리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없이 지배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몰락을 앞둔 침묵으로 맞이되었습니다. XQ-58 발키리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판도를 뒤흔드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수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으며 혼자서는 조율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무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공중전을 정확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재편합니다. 적의 방공망이 SAM 지대공 미사일로 겹겹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전투기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합니다. 발키리는 설계상 소모가 가능한 기체로 하나를 잃더라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손실이 아닙니다. 이 기체는 앞으로 몰려가며 적의 공격을 유도하고 미사일을 소진시켜 인간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아닌 어떤 조종사도 감당 못할 죽음을 무릅쓴 임무에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모 가능한 자원은 단지 우리의 자원에 의해 소진되었을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드론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완벽하게 협력하며 적의 레이더를 혼란과 포화로 뒤덮는 정밀하게 조율된 군집이 펼쳐지는 모습을 유인 전투기는 그렇게 많은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키리 함대는 밀집된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해 파도처럼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 협력은 조종사가 아니라 발키리의 몫입니다. 그들은 결투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군대를 데려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항공기가 해상 컨테이너에서 발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발키리의 현실입니다. 로켓 보조 이륙과 낙하산 회수 장치를 갖춘 발키리는 고정된 기지가 아니라 트럭, 호숫가, 사막 전초기지 등 어디서든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판도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안전지대는 우리의 이점을 위한 발사 지점이 되었고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억제하며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적대적인 하늘 아래서 몇 시간씩 이런 임무를 유인기로 수행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발키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발키리는 사냥하고 위치를 파악하며 방사체를 자율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유인 전투기가 감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승무원 위험 없이 지속적으로 전자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시광선에 의존한 것은 치명적인 맹점이었습니다. 발키리는 F-35나 F-22 같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지만 그들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윙맨으로서 이들은 앞서 정찰하고 방어망을 교란하며 첫 사격을 감행합니다. 이 모든 동안 조종사들은 안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은 줄고 실질적인 작전 범위는 배가 됩니다. 그들은 전투를 예상했지만 우리는 협력적이고 뚫을 수 없는 전선을 제시했습니다. 발키리는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발키리는 분산되고 네트워크화된 전장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드론은 다른 드론, 전투기, 위성, 그리고 지휘관들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고 적의 의사결정 주기를 압도합니다. 이것은 원격 조종이 아닙니다. 조종사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속도, 규모, 자율성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전투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들이 단일 개체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분산된 지능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대의 방공망 포화는 유인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앗아가고 임무를 지연시킵니다. 발키리 솔루션은 무인, 네트워크화, 그리고 회복력을 갖추고 적진 한가운데로 날아갑니다. 이 시스템은 방공 논리를 무너뜨리고 조종사를 구하며 승리를 거머쥡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배치할 때마다 그들의 교전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방위연구소와 크라토스 관계자들은 발키리의 전자전 탑재물이 적 공역에서 방사체를 자율적으로 위치 추적하고 통신을 교란할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크라토스는 이를 항공 소모전, 미끼 임무, 그리고 적의 사정권 밖에서의 채공 임무에 맞춰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안보, 우위, 그리고 혁신을 중시합니다. 발키리는 바로 그것을 구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모든 임무를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전력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미 공중에 떠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 준비는 항상 우리의 배치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 조종사 보호, 위협 억제, 신속한 대응은 발키리와 같은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용 장치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 요소입니다. 몇 초가 생사를 가르고 표적이 전투기를 사냥하는 전장에서는 발키리를 먼저 보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리를 벌리며 최소한의 손실로 승리합니다. 적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며 소모품이 되어버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XQ-58 발키리의 등장으로 외국 지휘관들이 직면한 정확한 위기입니다. 이 스텔스 드론은 단순히 탐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공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드론은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아예 새롭게 규칙을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발키리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발키리는 명예를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속도 기록이나 공중전 트로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무기는 압박에 관한 것입니다. 소리 없이,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그리고 포로로 잡히거나 사살될 조종사도 없이 사방에서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이죠. 그래서 적의 방어 계획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키리가 방어선을 뚫어서가 아니라 이미 침투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의 정보는 먼지만 쌓이고 있을 때 우리의 자산은 이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발키리를 막기 힘든 이유를 이해하려면 스텔스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대중화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스텔스 항공기는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며 수량도 제한적입니다. 이들은 단독으로 비행하고 신중하게 운용되며 잃을까봐 자주 투입이 꺼려집니다. 하지만 XQ-58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크라토스 디펜스가 설계한 이 드론은 저비용, 스텔스, 소모성 무인기로 적의 레이더를 포화시키고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주저없이 공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날카롭게 각진 기체, 움푹 들어간 엔진 흡입구, 돌출된 조종면이 없는 구조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으며 설계 논리상 미니 B와 유사합니다. 조종석도 캐노피도 레이더에 반사될 수직 꼬리날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압축되어 있으며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위해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들키지 않고 침투하는 것. 대체 불가능한 것을 탐지하기 위해 투자한 그들의 자원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에 낭비되었습니다. 발키리는 이륙 후 빠르고 낮게 비행합니다. 자율 비행 알고리즘을 사용해 통제된 구역을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돌파합니다. 적은 어디서 오는지, 몇 대가 오는지, 각 드론이 무엇을 싣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방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상대를 마비시킵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계획한 요격 경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조종사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입니다. 발키리는 인간의 통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복잡한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드론 군집의 일원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사되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형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며 목표를 타격하거나 더 가치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 지휘관들에게 이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어떤 것이 인간이 조종하는지 알 수 없고 모두를 교란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를 격추시킨다 해도 이미 또 다른 기체가 당신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응책은 단일적을 상대로 설계된 것이지 히드라처럼 여러 개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인 항공기와 달리 발키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허가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함이 발키리를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심리적 교란 장치로 만듭니다. 적 레이더 요원들은 더 이상 기존의 패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방공 요원들은 값싼 드론의 최고의 요격기를 쓸지 아니면 중요한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발키리를 추적하는 데 쓰는 1초는 유인 타격 편대를 추적하지 못하는 1초입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고 그게 바로 압박이며 그래서 그들이 허둥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자산들은 유령을 쫓는 데 투입되었고 진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키리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가격표, 혹은 그 가격표의 부재일지도 모릅니다. 최신 전투기는 1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첨단 드론조차도 수천만 달러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XQ-58은 어떨까요? 500만 달러도 안 됩니다. 펜타곤의 관점에서 보면 발키리는 소모품입니다. 적 레이더를 압도하고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키며 스텔스 폭격기에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무딘 도구인 셈이죠.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미군은 이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생존에 신경 쓰지 않는 상대를 위협하거나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레이더 하나를 위해 드론 10대를 기꺼이 희생하는 적을 지치게 만들 수도 없고, 겨냥한 위협보다 더 비싼 미사일을 쏘면서 지속 가능한 방공 전략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대공 미사일 세임을 업그레이드해서 500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해야 할까요? 모든 방공 거점에 대규모 중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 드론이 항상 침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중 어느 것도 저렴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키리의 탁월함입니다. 방어망을 파괴할 필요 없이 그저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적의 경제적 계산은 자기 파멸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XQ-58은 혼자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체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협동 전투 항공기 CCA 전략의 일부로 F-35나 NGAD와 같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하는 드론입니다. 발키리는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처음으로 보여준 기체 중 하나입니다. 이 드론은 표적 정보를 유인 전투기로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군이 진입할 때 적의 레이더를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체들이 몰래 우회하는 동안 미끼 돌격을 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론은 폭탄을 투하하거나 센서를 탑재하거나 심지어 이동식 지휘 중계소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장은 계층적이고 적응력 있는 군집, 즉 동기화된 치명적인 인공지능 기계들의 분산 네트워크로 변모합니다. 이제 적 지휘관들은 결코 혼자 비행하지 않는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중에 떠있는 모든 발키리는 수십 대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맡고 각각이 포착하기 어렵고 각각이 소모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적의 단일 취약점은 이제 다방면에서의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발키리는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인력이 가득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신형 모델에는 통합 착륙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외딴 활주로나 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방 지역에서 발키리를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 드론 기지가 현실이 됩니다. 이 드론은 미국의 타격 범위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확장시킵니다. 이로 인해 적의 영토에 새로운 압박이 가해집니다. 모든 도로가 잠재적인 발사대가 되고 레이더의 사각지대마다 드론 군단이 스며들 수 있는 구멍이 됩니다. 이 드론들은 조종사 교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관찰하며 적절한 시기나 지구 반대편에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지리적 안전은 우리의 작전 유연성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은 반응 시간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탐지, 조준, 발사, 반복. 발키리는 그 리듬을 깨트립니다. 스텔스 기능 덕분에 이미 너무 가까이 접근한 후에야 종종 탐지됩니다.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비행 경로로 인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자율성 덕분에 전파 방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경로를 변경하거나 비행 중에 목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 지휘관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을 때쯤이면 발키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중전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위기입니다. 오다 루프, 즉 관찰, 방향 설정, 결정, 행동의 순환이 깨집니다. 그리고 적의 루프를 깨뜨리면 그들의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그들이 세운 기존의 절차는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모든 방공 지휘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모든 센서 신호가 발키리일 수 있고 격추에 성공한 드론조차 미끼일 수 있으며 탐지된 드론 뒤에는 또 다른 미탐지 드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그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갑니다. 그로 인해 지연, 오작동, 오경보가 발생합니다. 망설임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의도된 심리전입니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적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발키리가 한 발도 쏘지 않아도 상대의 힘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발키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대량, 속도, 자율성, 그리고 소모성을 향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모든 항공기가 소중한 투자여야 한다는 생각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죠. 발키리의 시대에는 항공기는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며 심지어 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적국들은 이미 배치된 이 플랫폼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들의 선택지는 아직 대량 생산되지 않은 저렴한 AI 기반 요격기를 개발하거나 포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 많은 지대공 미사일 SAM 기지를 건설하거나 전쟁 중에는 불가능한 외교적 방법으로 드론 전쟁을 늦추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좋은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키리가 이렇게 파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의 절박한 대응은 오히려 전략적 열세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XQ-58 발키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지배합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전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 스텔스, 자율성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에 적군 지휘관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응하고 있다면 이미 진 것입니다. 발키리는 그들이 항상 대응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패배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통제권이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과정이었습니다. AI가 방아쇠를 쥐는 순간 치명적인 정밀성과 도덕적 위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살상 결정을 내리는데 몇 분도 몇 초도 아닌 밀리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장을 드론이 자율적으로 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인간이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공격하는 그런 전장을 말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최전선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치명적인 군사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효율성의 비약적인 발전이자 미지의 윤리적 영역으로의 도약입니다. 처음으로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자가 되었고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제 군인들만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적용된 전투에서는 알고리즘이 누가 살고 죽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더 빠르고 더 정밀해지며 무섭도록 비인간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질문은 AI가 인간의 방아쇠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가입니다. 그들의 도덕적 반대는 우리가 우위를 다투는 싸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AI 시스템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확성으로 목표를 식별, 분류, 그리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수적 피해는 줄어들고 임무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AI가 탑재된 드론은 실시간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임무 중 비행 경로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등 자율 시스템은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도 AI가 탑재된 드론은 교란을 받거나 지휘부와의 연결이 끊겨도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전술적 이점입니다. 조종사도 지원도 없이 오직 실행만이 있습니다. AI는 드론 군집의 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 적의 방어를 압도합니다. 어떤 단일 조종사도 이런 복잡성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AI는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존 방어 체계는 망설이는 적을 상대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자율 시스템은 지상에 투입되는 병력을 줄여줍니다. 과거에는 인간 조종사가 수행했던 고위험 임무도 이제는 무인 기체가 대신합니다. 위험이 인간에서 기계로 전가된 것입니다. 수동 드론 타격의 성공률은 역사적으로 12-10%에 불과했습니다. AI 기반 자율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수치는 70%, 8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습니다. 기계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기계가 살해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프로그래머인가요? 장군인가요? 알고리즘인가요?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자율 시스템은 인간이라면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 분류된 트럭이나 반짝이는 물건을 든 아이 같은 경우죠. 잘못된 긍정 판정 하나가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결함입니다. AI 치명적 무기를 배치하는 국가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AI 군비 경쟁, 인간의 통제력 약화, 그리고 통제 불능의 분쟁 가능성 증가라는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들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전술적 이점이었습니다. AI와 치명적인 화력이 결합된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정밀하지만 그만큼 더 냉정하고 책임이 적으며 더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속도가 인간의 사고 속도를 앞지르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이제 자율적 지능들 간의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전 규칙이 새롭게 쓰이고 있고 도덕적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XQ-58 발키리는 공중전의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적의 방어를 압도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이 드론은 스텔스, 자율성, 군집 전술,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전 유연성을 결합하여 기존의 방어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무인 항공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쟁 지역의 영공을 지배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전술적 교란자입니다. 발키리의 힘의 근간에는 탁월한 스텔스 성능과 낮은 탐지성이 있습니다. 사다리꼴 동체, V자 꼬리 구조, S자형 공기 흡입구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 덕분에 발키리는 적의 센서로부터 탐지되거나 추적되기 매우 어려워져 방어가 갖춰진 영공을 눈치채지 못하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폐성은 적을 수세에 몰아넣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레이더 탐색을 실시하며 유령을 쫓는데 자원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발키리는 기존의 탐지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지휘 및 통제를 교란하는 기습 공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그들이 유령을 쫓는 행위는 결국 그들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키리는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첨단 자율성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이 드론은 빠른 전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적응하며 지속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다른 드론이나 유인 항공기와도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 덕분에 발키리는 원격 조종 자산에서 복잡한 기동과 공격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전투원으로 변모합니다. AI 기반 행동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성은 적의 방어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이 조종하는 위협에 맞춰진 대응책들은 효과적으로 예측하거나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의 예측 가능한 대응책은 예측 불가능한 지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군집 전술은 이러한 난관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XQ-58은 더 큰 네트워크로 연결된 드론 집단의 일부로서 압도적인 수적 우세로 적의 방어망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군집은 혼란을 일으키고 방어 체계를 포화시켜 모든 위협을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